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한국민속촌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경영관리, 콘텐츠 기획, 영업, 시설관리 부문의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일은 2023년 1월 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포항 지역 채용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입니다. 네, 오늘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구룡포 수산업 협동조합입니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 소재의 금융업체에서 사무보조원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수산물 판매 및 유통관리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경매사와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6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300만 원 이상 3,8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1월 12일까지입니다. 네, 구룡포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사무보조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동해화학공업 주식회사입니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의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체에서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현장 장비 설치 및 수리 업무입니다. 학력 요건은 무관하며 경력 2년 이상이신 분과 전기 용접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으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이나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1월 13일까지입니다. 동해화학공업 주식회사에서 전기 전자 설비 조작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경력 2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또 전기 용접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강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반정숙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반정숙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강원파이프 산업입니다. 이곳은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PE 파이프 제조 및 도매업체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전표 발행, 매입 발주, 일반 사무, 고객 대응 등의 경영관리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이며 1년 이상 경력자는 우대 채용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연봉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 파이프 산업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4년 대졸 이상으로 경력 1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농업회사 법인 주서원당입니다. 이곳은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식물성 유지 제조업체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입사 후 경영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되며 현재 이카운트 ERP 사용 중으로 해당 ERP 경험자와 엑셀 및 한글 중급 이상 사용 가능자는 우대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고 3년 이상 경력 필수입니다. 주 5일 근무에 월급 23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16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서원당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경력 3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ERP 경험자, 엑셀 및 한글 문서 중급 이상 사용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채용 소식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반정숙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2023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찌찌뽀. 작심 얘기할 거 같아 참았습니다. 네,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벌써 5일이나 지났습니다. 예, 새해 그렇죠. 첫 계획 세우신 것들은 잘 이루고 계신가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좀 계획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다 얼그러지더라고요. 왜요? 좀 분발해야겠죠.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네. 있었는데 조금 미루게 되고 지치는, 이게 좀 날이 추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핑계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하지 마시고 미루지 않고 한 스텝 한 스텝 좀 완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채용이라는 게 한 번에 정규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계단론이라고나 할까요? 이 취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뭐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취업 트렌드를 많이 말씀을 우리 방송에서도 하셨겠지만 이게 한 번에 취업이 되는 게 사실 점점 더 요원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첫 취준이신 분들한테는 뭐 인턴십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회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취업 전략도 새해에는 많이 필요하니까 미루지 않는 한 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새해 계획한 것들을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맞이해서 특별한 채용 소식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턴십의 네. 취지에 걸맞게 코트라 대한무역투자공사에서 인턴십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1기 체험형 인턴이 오픈이 네. 됐는데요. 관련한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코트라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코트라는 이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관의 이름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코리아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프로모션 에이전시. 예,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데 전문이 되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비상장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관의 특징은 결국 공공기관 하면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 기관이 왜 설립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시행령, 법령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와 산업기술 간의 협력, 해외 전문인력 유치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정부 간의 수출 지원 등을 돕는 기관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실제로 뭐 지원을 할 때는 물론이고요. 면접 전형 등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답변의 방향이 될 수 있죠. 결국 산업 경쟁력을 더 내실 있게 다져주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기관의 역할에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을 한다라는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기관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86개국에 127개 해외 무역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무역관들께서 그 주기적으로 뉴스레터나 무역관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그 현지 파견되어 있는 그 무역관의 지역의 이슈,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이슈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또 해주기 때문에 단순한 코트라 입사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종합상사나 무역회사, B2B 제조사들의 해외 영업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애용하고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소스가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하는데 그럼 주요 사업 내용도 알려주실까요? 예, 주요 사업은 이제 아무래도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게 무엇보다 네.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이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판로를 잘 개척할 수 있게 터전을 닦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결국 수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1차적으로 좀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단순한 국내 기업들의 어떤 규모를
중소기업으로만 국한하지 않고요. 해외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카운셀링을 해주는 역할들도 수행을 하고요.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것에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게 1차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도 있는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가 단순히 그냥 투자해 주세요라는 박람회와 포럼도 있을 것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외국인이 출자를 한 그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 우수 인력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기관의 미션을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 세계와 미래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이 비전, 이 미션과 비전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는 그 미션과 비전의 내용이 실제 사업과 연관성이 좀 강하게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번 채용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턴 사업 모집이네요. 예, 결국 이 인턴십 채용이라는 게 그냥 뭐 허울 좋은 그냥 채용을 위한 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인턴십을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이 기관에 인턴십을 하는 것에서는 사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된다는 것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인턴십이 뭐 하면 뭐 얼마나 하겠냐라고 하겠지만 이 기간의 인턴십은 다른 기관 인턴들에 비하면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도 실질적으로 약 5개월 정도의 근무 기간이기 때문에 코트라의 주요 사업, 특히 내가 지망하는 부서에서의 사업만을 익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프로젝트성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점은 공공기관 지원 및 사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는 게 1차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이번 채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두 자릿수의 채용이라는 것. 그리고 주요 근무지가 서울 본사에 있는 주요 사업부들의 많은 지원자들의 많은 지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유의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선발 방법 부분에서 영어 성적에 많은 비중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영어 성적의 배점이 100점인데요. 결국 토익, 오픽, 토익 스피킹 이 세 가지 테스트만으로 점수를 배분하는 것이고 고고익선이라고나 할까요? 결국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적부라는 점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면접 전형 끝에 이제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게 되는 점입니다. 이 테스트 전형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결국 지원 자격인 서류 전형에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일반 자격증은 잠시 뒤에 또 서류 전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다들 갖추어 놓으시는 반면에 영어 점수에서 결국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공공기관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코트라와 같은 메이저 공공기관에 최종적으로 정규직 채용도 올해 6월 달쯤에 있을 예정으로 계획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꼭 이번 체험형 인턴 지원이 아니더라도 코트라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영어 점수를 높은 점수대로 확보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높은 점수를 확보하는 게 무조건 합격이다라는 것을 단언한다기보다는 점수대가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는 다양한 채용의 전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체험형 인턴이니까 영어 점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 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선발 방식과 내용들은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채용의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일단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회사가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선발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래왔듯이 매달 필요 인원들을 채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1월 달 한 번, 2월 달 한 번, 3월 달 한 번 통보를 하고 거기에 맞게 면접을 진행해서 필요한 업무들에 투입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을 텐데요. 결국 코트라에 다양한 사업본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본부에서 프로젝트성이든 그 시즌에 맞게 어떤 업무들이 있다면 그 업무에 필요한 인력들을 대거 투입을 하는 것을 뭐 약한 명이지만 인턴십 멤버들을 투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원래는 많은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지만 이런 식의 체험형 인턴이 뭐 정규직으로 바로 가기 직전에 소화해야 된다기보단 첫 취준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근무의 기회도 될 수 있고 나의 어떤 인턴십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배워가는 것들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첫 취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도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소개서가 적부라는 점, 이제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소서는 면접 전형의 도구로서 쓸 확률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트렌드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모두의 톡톡에서 이 코트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하잖아요. 서류 전형부터 자세하게 가이드 좀 해주실까요? 예, 결국 이 서류 전형은 영어 점수가 모든 걸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데에는 네. 그 밖에 10점 배점인 이 자격증 부분들, 이 자격증 부분의 10점 배점은 어느 정도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분들은 다 갖추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컴할 1급만 소지하면 10점 만점에 10점의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모집 공고사항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갖추신다면 어렵지 않게 취득이 가능할 것이다. 점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 따라서 애초에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공공기관 지원 시에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밖에 영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격 가능권에 있는 거니까 그 점도 유의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영어 점수의 환산 점수가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익만 내가 점수가 있다. 혹은 토익 점수는 내가 현재 없는데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갖고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능한가,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부침 자료 3을 통해서 회사 측에서 오픈이 된 자료들을 통해 보면 토익 스피킹이 200점 만점을 받은 분은 토익 990점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는 것, 그리고 오픽 AL은 900점대 후반의 점수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토익 점수를 억지로 990점 만점에 가깝게 따기보다는 영어 말하기 점수로 가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적부 제출용이라고는 하지만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도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문항이 3개 문항이 나온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네. 500자 이상 1000자 미만으로 적는 것인데, 가능하면 1000자 가깝게 내용을 채워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문항들은 아주 기본적인 문항들로 나와 있다는 점이 이전 시즌에 나왔던 그 자소서랑은 조금 상이하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1번 문항인 성장과정 같은 경우는요, 그냥 성장과정을 적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면접 전형에서 이 성장과정 갖고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쪽의 내용이 나와야 되니, 에피소드가 성과 위주로 에피소드가 나와준다거나 아니면 글로벌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좀 배치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면접 질문에서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나의 어떤 가치관을 정립했던 이야기들은 충분히 면접 때 말씀으로서도 풀이가 가능하니까, 그러한 내용보다는 면접 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에피소드, 성과 위주의 혹은 글로벌 역량 혹은 데이터 역량을 발휘해서 결과가 나왔던 쪽의 이야기들로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관련 교육, 경력, 경험 사항의 경우는 실제로 그 웹사이트 상에서 이제 지원을 하시다 보면은 직무 교육 사항, 경험 사항, 경력 사항을 입력하는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똑같이 적기보다는 입력한 내용에 대한 세부 후 설명이 나와주는 게 무조건 중요하고요.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했던 활동과 비정기적으로 했던 내용들로 좀 구분지어서 작성을 해주신다면 좋겠고, 철저하게 결과가 나오는 에피소드 위주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량화된 내용을 어필하기가 어렵다면 정성적이지만 성취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완료가 되었던 에피소드를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기간을 정량화해서 3개월 동안 이것을 100% 가깝게 완료를 했다 쪽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3번 문항의 경우는 왜 여기 지원했느냐, 코트라 청년 인턴까지 왜 지원했고 입사 후 계획을 적으라는 부분인데, 입사 후 계획 부분을 유추하기 위해선 결국 그 직무 기술 수상에 나와 있는 내가 지원하려는 그 중분류 단위의 업무들, 그 사업 본부들에선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같이 좀 매칭을 하시면서 해당 업무에서 내가 뭐 자료조사적인 측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나 지식적인 측면을 어떻게 발휘를 하겠다, 혹은 어떤 부분을 내가 배워나가겠다. 결국 청년 인턴과 같은 인턴십 전형에서의 입사 후 계획을 말할 때는 뭘 배우고 익히고 쌓아가겠다라는 말을 적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좋고요. 끝으로 코트라 청년 인턴에 지원한 동기는 코트라에 지원한 이유와 청년 인턴에 지원한 동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접근을 600자 정도로 300자씩 600자 정도로 나누어 주시면 어느 정도 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코트라의 설립 목적, 그리고 코트라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력 있는 기관에서 내가 가진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쪽의 논리로 펼쳐나가신다면 면접 때 어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밖에도 좀 서류 전형에서 유의할 점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항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적부다 보니까 이게 면접 전형에서 좀 이 내용을 어필을 하려면 소제목이 있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엔 소제목 필요 없다, 소제목 필요하다, 뭐 어떤 뭐 정답이 없는 그런 좀
소모적인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적어도 이 회사의 이번 전형에 있어서만큼은 네. 자기소개서가 적부고 결국 면접 때 쓸 도구를 생각한다면 소제목만이라도 어필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 번뜩이는 혹은 내용을 좀 요약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제목에 들어가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좀 답변하기 유리한 쪽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소스가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별력이 있는 소제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단순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보다는 에피소드 속에서 뭐 등장인물이 있다면 말을 멘트를 소제목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내 내용을 좀 담백하게 담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반려구를 만약에 했던 에피소드를 통해 협업을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반려구를 통해 배운 협업이라고 해도 되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연지 님이 하는 거면 연지의 반려구 교실 정도도 충분히 소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다만 이게 블라인드니까 연지라는 말은 빼야겠네요. 내가 보고 느낀 반려구 교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뭐 네. 하는 거지? 라고 싶다가도 내용을 보면 결국 협업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뭐 절대적으로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네. 그렇다고요. 의견을 네.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별력 있는 소제목을 좀 작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이후 면접 전형과 관련해서도 소개해 주실 사항이 있을까요? 예, 면접 전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 일단은 영어 성적과 자격증에 대한 사본을 가지고 가면서 기본적으로 제출을 한 자기소개서의 적부 갖고 내용을 할 텐데 사실 자소서 갖고 질문을 이끌어내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후기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 면접 질문들이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 네. 기간을 어떻게 알고 지원했는지, 밖에서 봤던 이미지는 어떤지, 우리 기간의 인턴십의 업무 내용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인턴십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조금은 기초적인 질문부터 지원 의지까지 포함되는 질문들이 나온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한 번에 인턴을 일괄적으로 뽑는 것이 분명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뭐 당장 아니더라도 2월이나 3월 매월 넷째 주에 이 면접 전형에 대한 안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맞게 대비를 좀 촘촘히 해주시면 좋겠고 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색을 하시는 것만이 네. 유일하게 통과를 할 수 있는 정답의 어떤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면접 전형에 있어서도 좀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직무 기술서상에 나와 있는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과 관련해서 내가 멘트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다는 식으로 지원 동기나 자소서의 내용이 그렇게 기재가 되어 네. 있다면 그거를 검증하려 들 질문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고객관리 업무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만약에 이런 말을 면접 때 하시거나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 내용을 적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을 적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만약에 어떤 경력이나 경험을 어필하는 쪽의 내용이 주로 기술이 이번 문항 외에도 더 적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 들겠죠. 하지만 그 밖에는 기본적인 이번 채용에 대한 내 어떤 지원의 의지 그리고 네. 이 기관에 대한 특징과 내용들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지원을 했는지를 보기 위함 그리고 인턴십 이후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까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답을 해주는 것 면접 전형에서도 변별력이 충분히 갈리는 그런 답변 내용들이 합격까지 이어지는 어떤 비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어떤 분들이 이 코트라에 지원을 하면 좋을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문 계열 분들이 지원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어문 계열 출신인데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네. 특히 더 지원을 하면 내가 여기를 지원하면 안 되겠구나. 일이 너무 고되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어학 강점을 이 기관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도구로서 내가 쓸 수 있겠구나. 여기 근무 기회가 경험이 충분한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종합상사라든지 혹은 특정한 데이터를 관리 처리해야 되는 공공기관의 일반 사무행정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근무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채용을 올 6월달 이후 혹은 내년 올해 하반기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네. 상반기 기간 동안 졸업 이후에 첫 취준의 대비의 스타트로서 근무와 함께 하반기를 대비하기 전 단계에서 이번 인턴십에 참여를 하신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 코트라 각 직무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이미 모집 공고에도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무행정 업무라든지 수출입 관리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조사 업무들도 일정 부분 있고요. 마케팅 전략기획적인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마케팅이라기보다는 결국 디지털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스타트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혹은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를 한 외국인 혹은 그들의 베이스의 업무들에 있어서 이 특정한 사업을 어떻게 잘 알리는데 좀 초점이 둘 수 있다거나 혹은 그들이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마케팅 트렌드를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들이 상당수이나 결국 메인은 수출입 관련된 지원 업무에 상당수가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출입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뭐 프로세스를 꼭 알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기간의 주요 사업의 내용들을 초반에 인턴 입사 이후에 이제 제공을 받게 되시면 그 내용에 입각한 업무들에 투입이 될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다니면서 뭐 퇴사를 못하는 건 아니냐, 이를테면 상반기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뭐 퇴사가 뭐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네. 뭐 합의에 맞게 업무 내용은 충실하게 진행하시면서 상반기 전형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니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 끝으로 그래요? 이 코토라 청년 인턴십에 지원하는 구직자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까요? 이 업무 내용을 어필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청년 인턴이기 때문에 필요 수행 태도를 내가 잘 어필하는 것도 합격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상당수가 대인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어필도 있지만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계획적인 사고, 그리고 업무를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태도, 이런 면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서 코트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등에 부합되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좀 어필하는 면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나의 강점을 어떤 쪽으로 어필하는 게 좀 곤란하다고 느껴진다면 직무 기술서상에 나와 있는 직무 수행 태도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